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싶은 의지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나 이번 달에 30만 원으로 산다, 아니면 도시락 사서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요거를 잘 끝내놓으면 한 50%까지는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정말 떠먹여 드리는 거니까 꼭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와, 오늘 저 진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더라고요. 진짜 날씨도 많이 풀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또 벚꽃 시즌이잖아요. 막 친구들도 많이 약속도 또 생기고, 뭐 벚꽃 시즌이라 어디 놀러 갈 생각도 나고, 진짜 여러모로 돈 모으기 되게 힘든 시기가 또 이제 슬슬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더욱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소비 계획만 잘 세워져 있어도 우리가 돈 모으는 거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또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 예산도 그냥 나는 어디에 얼마씩 쓸 거야 이렇게 세우는 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예산법이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에서도 가장 잘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 소비 계획을 세웠는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 책 돈제너에도 나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싶고, 또 최근 업데이트된 그런 것까지 플러스를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또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속전속결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얼만큼씩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카드 연동을 시키면 우리 소비 리스트가 쫙 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내역을 클릭해가지고 이거는 뭐 외식비, 요거는 카페비, 이렇게 제가 직접 수동으로 분류를 하나하나씩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들어가서 뭐 편집 누르고 뭐 선택하고 저장,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웠어요. 근데 엑셀 다운로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엑셀 다운로드를 보고 전 또 심장이 두근거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한때 엑셀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부작 템플릿을 만들어 봤어요. 막 엄청 고급 함수를 쓴 건 아니고 정말 딱 필요한 기능만 써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하면 2시간 정도 넘게 걸렸을 거를 한 20분 컷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아주 속전속결 템플릿을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5년 정도 하면서 템플릿 공유를 2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료로 풀다 보니까 막 진짜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한참 지나서 파일 다운이 만료됐다고 이제 다시 보내달라고 나중에 연락 오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저는 엄청 신경을 써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메일을 다 썼는데 그걸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마음도 아팠고, 이게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뭔가를 봤던 거랑 돈을 안 내고 보는 거랑 거기에 임하는 마음 차이도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소정의 금액인 1,000원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직접 메일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내주시는 분께도 수고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혼자서 보냈을 때는 거의 한 이틀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보기란 보시면 되고, 그 엑셀 파일 받으시면 활용 방법도 다 적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더 길게 안 보셔도 되고,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이 꼭 이 엑셀 템플릿이 있어야 하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엑셀 템플릿 없이도 물론 수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간 단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서 템플릿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우리가 어떤 순서로 챙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게 제가 만든 예산 템플릿입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몽이의 지출 내역을 그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쓴 건데, 제가 일부 내용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예산 템플릿은 2023년 1월과 2월 소비 내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최소 2개월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딱 보여드리면
우리가 1, 2월에 지출했던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있고 금액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우리가 쓰는 지출 내역에 맞게 적어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은 1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 1만 여러분들이 딱 쓰시면 나머지는 다 슉슉슉슉 정리가 돼서 나오도록 함수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출 분석과 예산 설정을 보면서 새로운 예산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복붙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식료품이에요. 근데 나는 뭐 식료품을 잘 안 산다. 나는 대신 회사의 점심값을 여기에 쓰고 싶다 하면은 회사 점심 이런 식으로 바꾸면 요것과 요게 이렇게 바뀌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몽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쓰니까 이제 주차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량으로 해놨는데, 뭐 이거 나 싫다, 자기 개발이 좋다면 자기 개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나는 이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딜리트를 하면은 공란으로 딱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뱅크샐러드 어플을 깔고 이제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랑 카드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연동을 해두면 여러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겠죠? 그러면 엑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카톡으로 뭐 이렇게 해서 PC로 옮겨오면은 이런 엑셀이 떠요. 가계부 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컨트롤 Shift L을 누르면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2023년 1월, 2월 데이터니까 모두 다 체크 해제를 해서 2023년 1월, 2월 요것만 클릭. 그 다음에 지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만 클릭.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우리 엑셀 아까 다시 들어가서 그대로 제가 해놨거든요. 날짜랑 시간을 복사를 먼저 해옵니다. 여기 날짜, 시간 잡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 아래를 내리면 이렇게 쭉 잡혀요. 컨트롤 C 다시 넘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내용과 금액도 가져야겠죠. 내용과 금액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입력 필요라고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1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임장 때였던 것 같은데 성수 영무장길점은 뭐 외식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이 빨간색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입력을 하고 아 이거 나 뭘 안 했지? 라고 하면은 이 9번 눌러서 입력 필요 라고 되어 있는 것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 안 하신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실히 어플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거는 어떤 비용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뭐 1, 1, 1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알아서 이 표는 연동이 됩니다. 템플릿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적으시면 이렇게 지출 분석과 예산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1월에 얼마를 썼고 2월에 각 카테고리별로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옆에 월평균도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템플릿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템플릿이 없는 분들은 뱅셀 어플에서 하나씩 수기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뱅셀에서도 이제 그 한 달치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월, 2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뭐 공책에 쓴다거나 아이패드에 한번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써보세요. 제가 여기 표로 이렇게 남긴 것처럼 한번 보는 거죠. 보면서 나는 이 식료품비에 돈을 되게 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월평균 20만 원이나 쓰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지금 어디에 얼마큼 쓰고 있을 거야 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빗나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 배달비가 2월에는 12만 원밖에 안 썼는데 1월에는 24만 7천 원 썼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서 이렇게 많이 쓴 거지? 하고 1월에 외식 배달 이렇게 눌러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거 다 내가 쓴 돈이 맞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소비는 내가 좀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셀프로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200 받는 직장인인데 100만 원을 넘게 쓰고 있다 하면은 좀 100만 원 안쪽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예산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각 카테고리별로 소비 내역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카테고리에 얼마를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달에 너무 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 달은 왜 이렇게 많이 튀었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소비였는지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확인을 하고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총 지출액, 총 소비액을 다시 한번 딱 정해보고 그 소비액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얼마씩을 우리가 예산으로 설정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 과정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버리게 되면은 내 평소 소비 패턴이랑 너무 달라지니까 실패할 확률이 크거든요. 이 꾸민비나 외식비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오면 나는 진짜 뭘 할 때 더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일까? 이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꾸미는 거가 더 나한테 더 행복감을 줘 하면은 그쪽에 예산을 좀 더 채워 넣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보고 한 달 살아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수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회 수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약간 나만의 맞춤 예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비에 들어가는 돈이 좀 크긴 합니다. 저는 먹는 행복이 좀 커가지고 이제 그 뱅크 샐러드에 가면 예산을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설정해 놓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잘 쓰고 있구나, 요거를 매일매일 파악을 해서 지출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안 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이 20분 혹은 2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나는 뭐 이런 거 굳이 안 따져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진짜 우리 악착같이 좀 아껴야 되는 시기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저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저의 평소 일상 브이로그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